자, 기주공명에 관한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로 공진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며 어떤 결과를 유발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기주공명 현상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공진 현상 같은 경우에는 자, 외부 진동수가 어떤 기본 물체의 고유 진동수, 줄이라고 치면 줄이든 물체든 모든 물체는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외부 진동수가 똑같은 진동수가 입사되었을 때 정상파, 이 줄의 형태인 줄의 고유 진동수인 정상파의 진폭이 증가하는 현상을 공진이라고 합니다. 정상파의 진폭이 증가하게 되면 그와 함께 들리는 공기의 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소리의 세기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예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건 1도 양보 못하는 동생이 피자를 남겨놨다고? 이거 실화임? 기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40분째로 흘러가고 있는 과연 그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해보고 있다. 3시간 40분째로 흘러가고 있는 그의 도전. 바로 그때 껴지나 보다. 드디어 대한민국 자, 이와 같이 공진 현상으로 와인잔을 깨는 거, 그러니까 외부 진동에 의해서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가 일치해갖고 와인잔의 진폭이 증가되어서 와인잔이 깨어진 그러한 공진 현상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네 타기도 공진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네의 고유 진동수 왔다 갔다 진동을 하는데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진동수와 일치되는 시점에 약간의 힘으로 밀어주게 되면 그네의 진폭이 점점 증가되는 현상, 충분히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공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공진 현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는 외부 진동이 들어갔을 때 그 물체의 정상파의 진폭이 증가되는 현상, 그것을 공진이라고 합니다. 그런 공진 현상, 소리에 대한 공진 현상을 공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관악기, 지난 시간에는 현악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관악기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악기는 기타 줄과 같이 줄이 떨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떨리는 그 물체가 뭐냐면 공기가 떨리는 거죠. 그래서 공기의 진동을 우리는 보통 음파는 종파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종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횡파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파의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평행 혹은 나란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육안상으로 확인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음파는 종파이지만 이걸 횡파 형태로 표현을 좀 합니다. 그래야지만 매질의 현재 위치와 어떤 위치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종파를 횡파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기의 매질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질은 좌우로 진동만 하게 되죠. 이러한 형태를 위에 있는 이 횡파의 형태를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처음에 아무렇 움직이지 않고 등간격으로 있는 공기 입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임의의 순간에
여기 첫 번째 입자는 왼쪽으로 약간 왔고 두 번째 입자는 제자리에 있고 오른쪽에 세 번째 입자는 오른쪽으로 약간 갔죠. 이러한 형태로 모든 두 번째 줄에 있는 모든 공기 입자들의 위치를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 입자의 위치가 있고 두 번째는 나중 입자의 위치입니다. 자, 그럼 변이가, 자, 예를 들어서 얘는 변이, 여기에 있는 입자는 그대로 있고, 여기, 요 두 번째보다 왼쪽에 있는 입자들은 왼쪽으로 요만큼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한 겁니다. 두 번째 매질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오른쪽으로 매질의 변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리고 요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변이의 위치 값이 크죠. 그걸 화살표로 표현을 했습니다. 빨간색은 오른쪽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화살표의 길이는 변이의 그 크기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경우죠. 그리고 이 변이 마지막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물체는 이 공기 입자는 왼쪽으로 약간 이동했기 때문에 이 파란 초록색 화살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행파의 입자의 변이의 방향이 변이의 방향이 진행 방향과 일치한다면 플러스의 표현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종파가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를 표현을 한다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데 변이 값 자체가 오른쪽이죠. 그걸 이제 플러스의 표현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횡파로 오른쪽으로 진행하지만 변이 값이 왼쪽인 경우, 즉 반대인 경우에는 변이 값을 마이너스로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파를 횡파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 횡파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마디 위치에 있는 놈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움직이지 않는 입자를 표현하는 것이겠죠. 이해가 됐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여기 마루 위치에 있는 이 입자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데 가장 오른쪽으로 많이 변이값이 가장 큰 물체를 오른쪽 화살표 요 지점의 점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으로 만들면 종파를 횡파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움직이지 않은 위치겠죠. 오른쪽으로 가장 많이 간 매질이고 왼쪽으로 가장 많이 간 매질의 어떤 위치를 종파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상파 만들기는 지난 시간에도 앞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자, 오른쪽 그림에 보면 요런 건 이제 자유단 반사라고 했죠. 자유단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끝단부입니다. 자, 여기에서 임의로 진동을 시켰을 때 오른쪽으로 입사파가 진행될 것이고 여기에서 다시 반사파가 만들어져서 왼쪽으로 진행할 것인데 입사파와 반사파가 겹치게 되면 정상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상파의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입사파의 진동수와 이 반사되는 이 줄이 가지는 고유 진동수와 일치되었을 때 그 정상파 형태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으면 정상파가 정상파라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순간적으로 중첩된 파형이 만들어졌다가 그 모양을 유지 못하고 다시 그 마디의 위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은 채 자꾸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정상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정상파 만드는 형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단부가 열려있는 정상파. 자, 여기 오른쪽을 보게 되면 여기 정상파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 마디의 위치가 조금씩 이동하고 있지만 자, 여기는 뭐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정도를 마디라고 볼 수 있겠죠. 정상파, 입사파가 있고 반사파가 일어나면서 중첩이 된 정상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동수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정확한 마디를 찾아낼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현의 역할을 합니다. 관악기, 우리가 피리 혹은 리코더를 부은다라는 것은 공기를 진동시켜서 입사파를 집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단부에서 반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면서 입사파와 반사파의 중첩이 일어나서 정상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파가 만들어졌을 때는 양쪽이 열려있는 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정상파의 모양을 표현을 하는데 자, 요게 이제 정상파 모양을 표현한 것인데 사실 공기가 떨고 있기 때문에 종파로 표현을 해야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공기지만 횡파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여기 횡파로 표현을 했는데 자, 요걸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이렇게 여기 보면 횡파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횡파. 자, 여기는 여기를 마디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마디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여기 있는 공기는 변이가 0이라는 뜻을 나타내겠죠. 당연히 변이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디로 표현이 된 것이고 여기는 배의 위치입니다. 왼쪽에도 여기 배의 위치죠. 배의 위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기가 실제로 여기 있던 공기는 최대의 진폭을 가지고 좌우로 진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 왼쪽에 있는 공기도 좌우로 최대로 진동하고 있음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 양쪽이 열려있는 관은 양단이 배가 되는 형태의 정상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배와 배 사이에는 당연히 마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중앙에 지금 마디가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정상파를 그려 놓았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사실은 이렇게 표현한 건 이 그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 시간이 지나면 정상파가 만들어졌다는 거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배기 때문에 반대로 이러한 모양의 정상파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과 마지막 모든 요 궤적을 다 그리면 표현할 수 있지만 간략하게 정상파의 모양은 궤적 끝 마지막 테두리의 궤적만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쪽은 배가 되고 배가 되었다는 건 공기가 자유로운 진동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진폭이 최대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앙은 마디가 될 것이고 양쪽이 배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마디가 1개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양쪽이 열려있는 관, 즉 피리 같은 경우는 양쪽이 열려있죠. 그런데 어떤 관악기 중에서는 끝단이 닫혀있는 관악기도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를 보여줄 것인데 끝단이 이렇게 닫혀있는 건 정상파가 여기에서는 정상파의 마디가 형성이 됩니다. 그 말은 여기의 공기 입자는 좌우로 절대로 진동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끝단부이기 때문에 공기가 진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여기가 마디가 되고 여기 끝단부에서는 자유롭게 최대 진폭을 가지고 진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파가 만들어진다면 여기 끝단부는 열려있는 관 쪽은 배가 되고 닫혀있는 관은 마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형태,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요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쪽이 열린 쪽은 배가 되고 막힌 쪽은 마디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를 보게 되면 자, 이러한 악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악기, 끝이 막혀 있는 악기입니다.
자, 이러한 형태가 이제 한쪽이 막혀 있는 관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양쪽이 열려 있는 관악기 혹은 닫혀 있는 한쪽이 닫혀 있는 관악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소리의 진동을 듣는지 진동수를 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 것인데, 자, 먼저 진동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장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형태에는 자, 좀 잡음이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자, 양쪽이 닫혀있는 이러한 형태는 파장이 얼마냐? 열려있죠. 배와 배가 있었죠. 파장은 어떻게 구하냐면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자, 어떻게 그리느냐?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배는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와서, 자, 지금 파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파장. 어디까지 가야 파장이냐면, 자, 이까지 와서 이렇게 와야 한번, 자,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이 길이가 파장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파장일 건데, 자, 요 반을 우리는 L이라고 했으니까 파장은 L의 2배인 2L. 이게 이 정상파의 파장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런 형태. 자, 얘는 파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요까지가 이제 파장이라고 했죠. 마루고 그 다음 마루까지. 맞습니까? 그래서 파장은 이 길이하고 똑같은 L. 자, 그 다음은 자, 얘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파장이 되겠다. 맞죠? 마루.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파장일 건데, 요 길이가 파장일 건데, 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길이는 얘를 자, 이 전체 길이를 3등분으로 하게 되면 요 길이는 얼마냐면 3분의 L이겠죠? 3분의 L. 3분의 L의 두 칸이 파장이므로 3분의 L의 두 칸이 파장. 됐나요? 그래서 파장은 3분의 2L.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은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파장을 구했으며 그 다음은 진동수를 구해야 되는데 진동수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진동수는 V는 F람다에서 람다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람다를 구했으니까 F는 2L분의 V. 자, 밑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L이니까 L분의 V. 2L분의 3V. 얘를 기본 진동수라고 한다면 얘는 2배 진동, 3배 진동.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한쪽이 닫힌 관은 어떻게 되느냐. 한쪽이 닫혀 있으면 닫혀 있는 쪽은 마디가 되고 열려 있는 쪽은 배가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자 파장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기는 마디고 여기는 배입니다. 마디고 배면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의 4배가 되어야 지금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디 지워졌네요. 마루와 마루 사이의 길이가 파장이 되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그려져 있는 거냐면 여기까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가 배고 지금 배, 그 다음에 여기 진동의 중심, 마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이 길이가 L이니까 요 길이의 몇 배?
요 길이가 바로 요게 L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 길이가 L이라는 겁니다. 그럼 몇 배? L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즉 L의 4배가 되어야지만 파장이 되겠죠. L의 4배. 그렇게 해야지만 파장이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진동이 정상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끝단부는 배가 되고 이쪽은 마디가 되면 되기 때문에 마디가 여기 요 사이에 한 개 더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요런 경우도 정상파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요러한 형태의 어떤 진동이 나타났을 때는 파장이 어떻게 되냐? 자, 구하면 되죠. 자, 쌤은 요걸 이제 보통 요런 식으로 많이 자르는데, 요 길이는 얼마죠? 요 길이. 요 길이는 전체 길이의 3분의 L이죠. 3분의 L의 4배를 해야지만 이게 파장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3분의 L을 아까 위에 4칸이 지나가야 된다고 했죠. 4개 되어야 파장이니까 3분의 4L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파장을 구해본다면 자, 이 경우는 5분의 4L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파장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 또 진동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모양일 때는 이런 모양일 때는 파장을 구했으니까 요 진동수 이렇게 되고, 이런 모양일 때는 파장이 4분의 3L, 4L분의 3V. 그러니까 얘가 기본 진동이라고 하는데 기본 진동의 3배가 되고 얘는 5배가 되죠. 그래서 얘는 좀 전에 했던 1배 진동, 기본 진동, 2배 진동, 3배 진동이 없고 기본 진동, 3배 진동, 5배 진동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공진 조금 전에도 한 번 더 했지만 공명이라는 이야기, 앞전에 이야기했지만 공명은 소리에 대해서 공진 현상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외부 진동이 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게 되면 그 물체의 진폭이 증가되는 현상을 공진 혹은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굽새를 2개를 놔두고 옆에 걸 두드렸는데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오른쪽에 있는 소리굽새도 진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굽새와 굽새 사이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의 미세한 이 외부 진동이 오른쪽에 있는 소리굽새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던 오른쪽 소리굽새가 진동을 하게 되는 공명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타줄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타줄 안에 공기가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통기타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크게 울리죠. 공명 현상을 이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주공명 장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할 실험은 이 실험 형태는 아니고 좀 더 간략하게 실험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수조를 내리게 되면 이런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조를 내리게 되면 물의 높이도 내려가게 됩니다. 자, 물의 높이가 내려가게 되고, 왜 내려가냐면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수조를 밑으로 내리면 이 전체적인 물의 질량 중심이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왼쪽 오른쪽 누르기 전에 여러분들 원래 이 수면의 위치가 높이가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누르는 대기압이 똑같은 대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높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수조를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수조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 수조가 밑으로 내려간과 동시에 이 물의 높이도 약간 내려갑니다. 전체적인 질량 중심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물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수면의 높이와 이쪽에 있는 수면의 높이가 일치하게 됩니다.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유리관 쪽에 소리굽새를 이렇게 넣게 되면 소리굽새를 진동을 시키게 되면 이 진동을 시켜두고 이 수조를 밑으로 조금씩 내립니다. 내리게 되면 이쪽에 소리굽새의 진동 소리가 갑자기 커지게 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 수면의 높이가 점점 내려가겠죠. 수조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과정에 소리급수를 진동을 시켜놨는데 이 소리급수의 진동수가 이 안에 공기를 진동을 시켜서 소리가 나타나는데 소리가 공명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소리가 커집니다. 소리가 커지는 시점이 있는데 그 커지는 시점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위치,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위치를 표현을 해두고 나중에 이 위치를 분석을 해서 어떤 공진 현상을 일으키게 된 파장을 찾고 혹은 그걸 응용해서 소리의 속력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리굽새의 진동수, 소리굽새의 진동수, 이게 바로 외부 진동수입니다. 외부 진동수가 기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기의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 공기 기둥이 들어있죠. 이 공기 기둥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되었을 때 공명현상이 일어납니다. 공명현상은 어떻게 하느냐? 소리가 커집니다. 그 커지는 시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현상을 지금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굽새의 진동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공명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물이 밑에 차여 있기 때문에 여기 물이 차여 있는 쪽은 공기가 진동할 수 없기 때문에 마디가 됩니다. 그리고 유리관의 끝단부는 배가 되겠죠. 배. 공기 입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고 이 물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 공명현상이 또 나타나는데 이때는 또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마디가 되고 여기는 또 배가 됩니다. 이 사이에 또 마디가 하나 추가적으로 만들어졌죠. 이런 형태인데 이런 과정에서 여기에서 필요한 첫 번째 공명, 두 번째 공명 일어날 때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났을 때 이 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났을 때 이 길이를 측정해서 어떻게 이 길이의 차를 구하면 요만큼이 나오겠죠. 요만큼의 길이의 2배가 바로 이 기주의 파장이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파장이 됩니다. 그리고 공명 1이 나타났을 때의 파장과 공명 2의 경우의 파장은 동일한 파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형태. 여기에도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그림이 좀 이런 형태. 여기 배가 되고 여기가 마디가 한 개 있는 이런 형태의 정상파가 왜 만들어지지 않고 왜 추가적으로 마디가 하나 더 생기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정상파를 그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명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외부에서의 소리굽새의 진동수와 일치했기 때문에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런 형태의 파장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배고 여기가 마디인 이 빨간색 형태의 파장은 이 왼쪽 형태의 파장과 파장이 다릅니다. 파장이 다르다라는 것은 진동수도 기주의 진동수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기본적으로 공명현상은 외부 즉 소리굽새의 진동수와 기주의 진동수가 일치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공명 1일 때의 기주의 진동수와
두 번째 공명이 일어났을 때의 기주의 진동수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색 형태의 파장을 그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공명, 두 번째 공명. 그러니까 이 빨간색 두 번째 파장이 똑같은 형태의 기주의 정상파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소리굽새의 진동수와 기주의 진동수가 일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리굽새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그래서 기주의 진동수는 기주의 파장분의 소리의 파장.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듣는 이 기주의 진동수는 기주의 파장. 이 그림이 바로 기주의 파장입니다. 공기의 파장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떨리고 있는 게 지금 공기죠. 공기의 음파의 진행 속력. 얘가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주의 파장은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길이 공명 현상의 두 길이를 측정해서 그 차이를 구하면 바로 그 차이의 2배가 바로 기주의 파장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타악기, 마지막으로 타악기는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꽹과리하고 징, 크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진동수죠. 꽹과리는 높은 고음이 나타나고 징은 저음이 나타납니다. 타악기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잘 떨지 못합니다. 잘 떨지 못하라는 질량이 크면 잘 떨지 못하게 되는데 떨지 못하라는 것은 진동이 낮다는 뜻이죠. 그래서 꽹과리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진동이 크게 나타나게 되고 고음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리르는 악기. 자, 우리가 할 실험은 휴대폰을 이용한 기주공명 실험인데 메스 실린더에 물을 부어두고 자, 유리관, 양쪽이 열려있는 유리관을 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을 올리면서 공명이 일어나는 두 위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두 위치를 찾아내면 그 차이값의 2배가 바로 차이값의 2배에 해당하는 이 위치가 바로 기주의 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